6월 22일, 6월 25일입니다. 오늘 6.25 남침이 있었던 날이죠. 6.25의 의미가 점점 퇴색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남침 사실을 이 문재인 정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확정 방안을 발표되면서 60만 취준생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청와대 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고 부러진 펜 운동을 전개한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데에 기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신 후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그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서 이 사태가 어떻게 일어난 것이며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할지, 그 다음에 지금 이 취준생들의 불만은 어느 정도 상황인지 이런 등등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취준생들이 우선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데를 소개해야 되는데 이곳은 취업준비생들의 1호 로망인 공기업입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등을 한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공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성 취업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입사자 평균 연봉이 4,300만 원 정도 되어서 공기업으로서는 상당한 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 노량진의 취업 고시생들의 로망입니다. 로망 1번입니다. 그런데 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며칠 전 구본환 사장이죠. 구본환 사장이 맞나요? 예, 구본환 사장이네요. 구본환 사장이 이 보안경비원 1,90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면서 취준생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취준생들 중 일부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청원 게시글을 올렸고 오늘까지 이미 이틀이 지났는데 20만 명 청원 인원수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공기업 취업 준비를 하는 취준생의 인원은 대략 한 50에서 60만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노량진 고시원으로 대표가 되는 이 취준생들의 이 집단적인 고시촌이죠. 고시촌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노량진을 방문해서 취준생들과 컵밥을 같이 먹었던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취준생들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기업 채용 증대 이런 것들에 대해 약속을 하면서 박수를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2017년 5월 이후 2017년 6월이죠. 정확하게.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인천공항공사였습니다.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곳에서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까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케이스는 2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이 청와대가 이 인천공항공사를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공사를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그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청와대 일자리 수석인 이 황순덕 수석은 KBS 라디오에 나와서 이 인국공 사태에 대해 취준생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해명을 했는데요.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력은 기회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노동시장 공정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보안검색원, 지금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보안검색원 1902명 중 절반은 2017년 5월 이후 채용된 인원이기 때문에 이들은 정규직화 되는 것이 아니고 정식적인 공채 규정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쉽게 말하면 2017년 5월 이전에 채용된 그 비정규직 만이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그 비정규직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규직 공채 과정을 거쳐서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쉽게 말해서 이거는 이제 대통령 찬스라는 얘기를 듣는데요. 뭐 대통령이 말한 시점에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이 정규직 전환,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것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게 문재인 찬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찬스의 혜택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노노 간의 갈등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서 취준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계적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취준생들은 지금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릴 거는 취준생들은 기본적으로 직렬군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직렬군하고는 좀 다른 사무직렬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의 임금은 대졸자 출신 대졸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무직렬군에 응시하려는 이 노량진의 이 취준생들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렬군이 다르긴 합니다. 보안검색요원인 경우에는 직렬군이 사무노동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용이 된다 손치더라도 사무직렬군과 그렇지 못한 단순 이런 직렬군인 경우에 단순 노동직 직렬군인 경우에는 봉급의 차이가 거의 1,000만 원 이상, 연봉 차이가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것이 이런
노량진에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 고시 취준생들과는 이 내용이 다른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 취준생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가 아니 되면 결국에는 사무직렬군에서의 채용 인원이 줄어들 것이다. 자기네들 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 요소가 박탈당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알바에서 들어가지. 예? 내가 뭐하러 그 공부를 하냐. 그래서 부러진 펜이라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예? 정규직이라고 다 정규직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규직 사무직렬군의 경우에 기회 요소가 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되는 그런 노동직렬군의 그 인원이 늘면서 자기네들의 고용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공공기업의 채용 인원을 늘렸다라고 이렇게 2배에 50% 이상 늘었다라고 과거에 비해서 50% 이상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50% 안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단순한 사무직렬군이 아닌 이런 부분의 전환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량진의 취준생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의 취업 기회 요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기업들과 일괄 채용하던 방식을 수시 채용 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 불만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노량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사무직렬군의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화가 대단히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기계적 평등, 정부의 주장을 기계적 평등 주장이라고 얘기하고요. 공정경쟁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 공정경쟁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엘리트 밥그릇을 빼앗아 그 이득을 다수에게 나눠준 대중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적 전략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들은 K취업, K방역이 모범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K방역을 모방해서 K취업이다. 문재인 찬스다. 역차별이다. 세칙이다. 이런 표현으로 정부의 이런 것들을 비난하고 있는데 인천공항공사 인국공 사태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 인국공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습니다.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는 이 인천공항공사를 압박했다는 그런 정황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국공 구본환 사장은 4월 달까지 지난 3월까지는요, 이 공항산업 붕괴 위기다, 비상경영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실질적으로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거의 70%가 이상 줄어서 올 연말에는 3천억이 넘는 돈이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인국공의 임직원들은 봉급의 30%를 반환하는 운동을 했고요. 구본환 사장은 거기에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임금도 반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직접 채용이 어렵다는 입장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국공의 기존 입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비정규직을 자회사를 만들어서 비정규직을 자회사의 정직원으로 흡수시키고 그렇게 하는 방식을 택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청와대와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나서서 이 국제공항공사를 이렇게 옥죄었는데요. 국토부가 이 인천공항공사는
그 청원경찰이라는 것 대신에 보안검색이라는 거는 보안경비원이라는 특수한 업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보안검 경비원을 고용하기 어렵고, 고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법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가 이 특수경비를 맞을 수 있게 하고 그 자회사로 이 보안경비요원들을 이쪽으로 집어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토부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청원경찰로 바꿔서 다른 데는 청원경찰로 해서 했으니 법을 안 바꿔도 청원경찰로 하면 할 수 있다. 라고 이 서로가 협의를 하면서 그러면 청원경찰로 해가지고 직접 고용을 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의 문제와 그 다음에 노조 간의 노노 갈등을 초래할 사안들이 충분히 됩니다. 지금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이 노조원들은 대부분 사무직 직렬 노조원입니다. 사무직 직렬 노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직렬 노조들도 이 인천공항공사의 지금의 정책, 보안요원들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보안검색 요원을 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한다는 이 방침에 대해서 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공항에서 직접 피켓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노조에서 본격적으로 데모를 하겠다라고 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렬군 사이에서의 갈등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천공항공사 노조는 노량진 취준생들을 향해서 분명히 나서라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부분 중에서 이 보안검색 요원들은 이제 정규직 전환이 확정됐지만 이미 보안 경비 요원들은 자회사로 편입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회사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정규직 채용이 되고 그 중에서의 한 절반 정도는 2017년 5월 이후에 채용됐기 때문에 정규직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규 채용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노조 간의 갈등도 또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민주노총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정부의 무원칙 대응이 이런 갈등을 초래했다고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의 잠시만요. 민주노총 여기 있네요. 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청와대를 향해서 직렬적 차별은 눈 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그러니까 직렬군, 직업의 종류, 사무직렬, 그 다음에 일반 직렬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직렬적 차별은 눈 감고 온갖 미사역으로 말만 번들어하게 한다며 직렬 차별이 해소되지 않으면 7월 4일 차별 철폐를 위한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이 민주노총은 직렬 차별을 없애고 사무직렬군과 같은 동일한 임금을 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 그 톨게이트에서 그 표를 나눠주거나 이렇게 돈을 받는 톨게이트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지난 5월에 정규직화됐는데요. 이들의 급료는 비정규직일 때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정규직화 되면 뭐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얘기했던, 그래서 정규직화 시켜줬더니 이제는 사무직렬금과 같은 급료를 달라. 이것이 평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일단은 도로공사에 쉽게 말해서 민주노총에 호응할 수 있는 노조원들을 더 많이 확보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힘을 키운 거죠. 힘을 키워서 이제는 사무직렬금과 동일한 급료 체계를 적용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공사는 지금도 적자 투성이인데 어마어마한 적자에 시달리면서 결국에는 그 빚을 세금으로 채워야 되는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취준생들의 얘기, 여기에 대한, 취준생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단순히 취준생,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이 지난 정권에 비해서 취업 인구를 50%를 늘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50% 안에는 이 사무직렬군, 이 취준생들이 얘기하는 사무직렬군의 퍼센테이지는 미미합니다. 그렇게 늘었다라고 취업을 늘렸다라고 하는 것은 통계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노노 간의 갈등도 초래하고, 그 다음에 이런 쉽게 말해서 대졸자들의 취업문을 옥죄는 겁니다. 말은 청년 취업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 청년 취업을 늘린 것은 알바 일자리, 허들의 일자리 이런 것 말고는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드는데 그 만드는 기업들을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무언가를 늘리겠습니까? 전부 다 해외로 탈출하고 있죠. 심지어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경제가 엉망인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취준생들은 더 죽을 맛이겠죠. 점점점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좋은 일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서 민주노총의 힘은 점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직렬군에 대한 임금 차별을 동일 임금 체계로 가져가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이들이 얘기하는 평등한 사회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평등한 사회라고 보십니까? 이것이 평등한 사회라고 보신다면 여러분은 민노총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런 것을 기회의 균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말만 번지르한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은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술수를 부리는 겁니다. 김여정 북한 부부장,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 비판의 말 중에 틀린 말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말만 번들어하고 A4지 읽고 뭐 이런 비판이었는데요. 늘상 해오던 그 비판을 북한에서 직접 한 겁니다. 북한의 김여정 제2인자가 그 다음에 문재인과 그렇게 살갑게 눈을 맞추면서 다정하게 지냈던 그 김여정이 문재인을 향해서 직설을 한 겁니다. 저는 이 표현, 이 독설이 아니라 직설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오랜만에 북한이 바른 말을 한 거죠. 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그 경제정책은 이러한 독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가 망가지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득표에 유리한 정책만을 피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것을 평등이라고 가장하고 있습니다. 평등이 아니죠. 상대적 역차별입니다. 역차별을 통해서 자신은 표를 더 많이 얻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다면 그 역차별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는 뭐냐? 하향평준화입니다. 기업이 하향평준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국가가 하향평준화가 되면 어떡합니까?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경제가 하향평준화되면 어떡합니까? 국제사회에서의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50여 차례 내놨지만 과거 정부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부동산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향 평준화된 결과입니다. 예? 이들의 정책 수준이 얼마나 저급하고 저열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6.25입니다. 6월 25일, 북한이 6월 25일 새벽 기습 남침으로 수일 만에 낙동강까지 우리 군은 밀리게 되고 그 이후 미군과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메가더 장군이 지휘하는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반격의 기회를 잡았고 그 다음에 북진해서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중공군이 개입을 했습니다. 30만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다시 그래서 최악의 이 전투가 미군의 가장 큰 희생자를 낳았던 그런 전투도 벌어졌었고요. 그러면서 많은 희생자를 낳으면서 지금의 이 휴전선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전쟁이 잠시 중단된 휴전 상태인 상황입니다. 북한과 우리는 전쟁 중인 상황이고 그 전쟁을 했고 북한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엄청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은 북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는 그런 데 대해서 그 원인은 북한에게도 있고 중국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습니다.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합니다. 눈치 보면 뭐합니까? 눈치 보면 욕만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래도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런 한심한 정부 6.25의 역사교육 이 왜곡돼가는 역사교육의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쨌든 그나마 오늘은 그 6.25의 그 참된 의미를 기리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박물관이라서 한번 다녀오시든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집에서라도 6.25와 관련된 정확한 지식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법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사 칼럼니스트 김행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물론 무료입니다. 저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